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4월 1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이 5일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죠.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폭을 좀 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준수한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말간에 또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다음 주 좀 변동폭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좋은 흐름으로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는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대한전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제가 일봉상의 모양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윗꼬리 달고 좀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어제 대응을 안 했는데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라고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오늘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죽었죠. 근데 장중에는 시초가를 뚫고서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초가 뚫을 때 바로 쫓아붙었어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 조정을 안 주고 위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돌파 나올 때 바로 이제 쫓아붙어서 이 종목은 상승이 잘 나왔고요. 상승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을 시초가 돌파할 때 따라 붙었던 이유는 어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 거래대금이 제일 이제 많이 터진 거래대금이잖아요. 근데 오늘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훨씬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사실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초가를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매수세가 여기서 들어왔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쫓아붙었고 최근에 패턴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쫓아붙었어요. 그래서 상승이 잘 나오는 구간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대한전선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시초가 돌파할 때 바로 이제 여기서 쫓아붙어서 상승이 잘 나오는 구간에서 분할로 차곡차곡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TYM 매매를 했는데요. TYM은 사실 뭐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늘. 뭐 재료도 그렇게 좋은 재료도 아니었고요. 뭐 좀 개별적인 재료였는데 국제종합기계 인수로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로 오늘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호가가 굉장히 두껍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대한전선과 사실 분봉상의 패턴이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호가도 두꺼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좀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었을 때는 사실 대응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좀 강력한 재료나 어떤 뉴스거리가 없이 그냥 돌파가 나오는 자리라 좀 지켜봤는데 진짜 상승이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좀 후회는 했는데 어쨌든 지켜보고 있다가 첫 번째 조정 자리에서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빠르게 이제 이 구간에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더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반등 나오면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어디서 매수를 해서 조정 구간에 잡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낼 수 있는 구간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YM은 눌림목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TYM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돌파할 때 못 잡은 게 좀 아쉬웠죠.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여기서도 수익을 좀 챙겼다면은 이 종목도 오늘 좀 완벽한 매매 대응이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제 눌림목 대응해서 바로 체결이 됐고요. 바로 윗구간에 상승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YM 매매도 좀 마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이치한볼 매매를 좀 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 대박이었죠. 자, 오늘 화장품주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 실외 마스크를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기대감의 이슈가 생기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이 나왔죠. 그 중에 이차한볼이 대장주로 좀 움직였는데 상한가를 좀 들어가진 못하더라고요. 이차한볼이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좀 분봉상 움직임이 지저분했어요. 생각보다 깔끔하지 못했고
좀 이렇게 흔들면서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라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가 대거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대응하기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 좀 까다로운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자리가 사실 좋았겠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또 조정 없이 그냥 슈팅이 나와서 매수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체크를 못했고, 요렇게 이제 슈팅 나올 때 체크가 돼서 보고 있다가 이 종목도 이제 눌림목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바로 떨어졌으면 제가 요 정도 구간에다가 매수대기를 해놨거든요. 여기서는 안 떨어지고 한 차례 반등 나오고 다시 또 좀 떨어지다가 다시 또 반등 나오고 자 이러면서 이제 요런 저점 자리를 이탈을 시켰죠. 자, 요 자리를 이탈을 시키니까 여기서 이제 투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아래쪽에다가 매수대기를 요 정도 구간에다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물량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 거 체결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좀 확 떨어져서 거래가 좀 터지기 때문에 이게 또 투매가 또 아래쪽으로 깊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체결한 가격에 바로 이제 반등 줄 때 그냥 본전가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량이 좀 털린 모습이 만들어졌고, 자,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또 지켜보고 있다가 저는 이제 요 자리에 돌파를 하고 장 막판에 이 종목이 또 슈팅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빨리 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단주 매매로 흐름 좀 지켜보려고 매수를 좀 했어요. 이 자리에서. 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돌파된 고점 자리를 이탈을 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이렇게 쭉 빠졌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여기서 이제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슈팅 줬다가 이런 자리 이탈을 시키면서 툼에 떨어뜨려 놓고 반등 주죠. 그리고 고점 자리 돌파해서 가는 척 하다가 툼에 떨어뜨리고 반등 주고. 그죠? 자, 여기도 돌파했다가 툼에 떨어뜨리고 반등 주고. 자, 이 종목을 움직이는 오늘 매수 주체 스타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기 또 돌파하고 또 툼에 떨어뜨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구간에 매수되게 해놨는데 정확하게 제 거 이제 매수 체결되고 반등이 나와서 빠르게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자, 여기서는 물량을 털렸어요.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면서 거래를 터뜨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거 매수 되자마자 바로 이제 매수가에다가 다시 매도했고요. 그랬더니 뭐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왔죠. 자, 장 막판에는 제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수익을 좀 냈죠. 자, 여기는 단주 매매로 두 주 매수를 해서 흐름을 좀 지켜본 거고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이제 이 자리 이탈을 시키면서 아래로 tum에 떨어뜨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환불까지 좀 매매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이 오늘 저를 아주 배신을 좀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신기계에서 손절이 좀 나갔는데요. 자, 이 종목을 사실 대응 안 하는 게 좋았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늘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웬만하면 저도 대응 안 하는데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슈팅이 좀 나와서 이 종목을 대응을 했고요. 자, 여기서 시초가 이후에 고점 자리 한 차례 만들고 아래쪽으로 뺐다가 여기 이제 돌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아서 여기서는 이제 빠르게 약수익권에서 좀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리를 이제 다시 돌파를 했죠. 이렇게 아래로 뺐다가 이거 이제 패턴이죠. 최근에 만드는 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파 이후에 가는 척 하다가 아래쪽으로 빼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물량 뺐고 다시 슈팅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제대로 그냥 싸다고 맞았죠. 갑자기 매물 폭탄 날라오면서 진짜 어이없게 순식간에 이 하락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바로 잘라냈어요. 근데 여기서 잘라내야지 이런 손실을 안 당합니다. 여기서 진짜 어이없다라고 손절 안 하고 들고 있으면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7%가 넘게 또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 어이가 없다 하더라도 내 기준과 반대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이렇게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세요. 자, 어쨌든 저는 한신기계 돌파로 좀 쫓아 붙었다가 바로 그냥 싸다구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에서 손실을 좀 봤고요. 자, 이렇게 한신기계 매매한 내역이 있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했다가 위쪽에서 일부 수익 챙기고 제 본종가에 매도하면서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 제가 이제 쫓아붙었죠. 최근 패턴이 조정을 안 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쫓아붙었는데 제대로 폭탄 날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했습니다. 자, 여기 손절했죠. 여기서 바로 손절하면서 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로 손절을 하면서 수익금을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종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절을 안 했다라면 아시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대응하고 매매는 좀 마쳤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림, 이 쌍방울 관련 그룹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좀 몰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자, 남선알미늄이 쌍용차 인수 기대감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히려 남선알미늄이 아니고 광림이 가능성이 높은 인수 대상자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쌍방울 그룹주들이 대거 몰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은 광림이 대장주고요. 그 다음이 쌍방울이겠죠. 자, 쌍방울도 점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잠깐 풀렸어요. 이거 매수대기 해놓으신 분들 있다면은 기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요거 매수대기 했다가 체결됐을 때는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바로 상한가 붙이면서 잠자리형 점상한가 만들었죠. 이거는 뭐 다음 주에도 갭을 엄청 띄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대장주는 광림이고 2등주가 쌍방울입니다. 그리고 3등주가 미래산업이에요. 자, 미래산업도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상한가를 굳혔고요. 이렇게 이제 시초가 이후에 아래쪽으로 쭉 뺐다가 다시 이제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굳혔죠. 그리고 한 4등주격이 나노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IOK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나노스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뺐다가 상한가 들어갔고 IOK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외에 뭐 비너스도 있고 비비안도 있고요. 자, 이외에 또 몇 종목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장주는 광림이고, 자, 이 관련 종목들이 서로 대주 주고 서로 출자를 해서 또 서로 대주 주고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되게 좀 문어발식 이 계열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쌍방울이 사실 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스타항공도 좀 먹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때도 쌍방울이 이스타항공을 먹었다라면 아마 항공산업에 또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시장에 부각을 받았을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는 또 쌍용차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죠. 아직 뭐 확실한 또 팩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설이기 때문에 남선알미늄도 확실한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대거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좀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정도면 사실 지금 단일호가 거래가 되고 있죠. 이 정도면 사실 급락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슈가 뜨게 되면 아래쪽으로 진짜 급락이 떨어지면서 뭐 하한가까지 꽂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일호가 거래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래도 뭐 거의 터지지 않았고 아래꼬리 윗꼬리 달면서 장중에는 플러스로도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선 알미늄도 완전한 후보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온 거래 대금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 앞에 이제 들어온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력들도 어쨌든 물량을 털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물량이 다 나갔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남선 알미늄도 계속 좀 주시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광림과 쌍방울이 대장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광림과 쌍방울이 엄청난 급등을 하지 않을까, 갭을 좀 상당히 높게 띄우지 않을까. 뭐 광림이나 쌍방울 둘 중에 하나는 또 점상한가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이치환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추한불은 어쨌든 장대 양봉으로 좀 뽑아져 나왔어요. 상한가에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매물대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고, 거래 대금도 대장주의 모습치고는 좀 약합니다. 한 1,300억 조금 넘게 터졌는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다라면 그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상한가에 굳히면서 거래 대금을 확실하게 좀 터트려 줬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차한불이 대장주고 토니모리 정도가 이등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 토니모리는 앞에서 조금 상승이 나온 이후에 2차 상승 정도로 나오는 구간이라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질 못한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좀 굉장히 쌓여 있죠. 그래서 이등주인데다가 거래대금도 또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토니모리, 이츠 한불 정도 다음 주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한국 화장품, 뭐 코스맥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 줄줄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이로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로닉은 탈모 관련해서 계속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 앞에서도 그 이슈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좀 상승이 한 차례 나오고 위쪽 구간에서 횡보하던 이런 박스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이런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나름 모양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종목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좀 약했고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라 좀 아쉽습니다. 52주 신고가로 들어가는 자리는 아주 좋은데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돼 있던 이슈로 재탕 삼탕을 하다 보니까 강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을 주질 못한 거겠죠. 자, 탈모 관련주 안철수 정책 기대감 이슈로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슈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봉상 움직임은 잘 만들었는데 상한가에 좀 들어가지 못하고 거래 대금을 조금 더 강하게 터뜨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요 자리가 사실 맥점 자리였죠. 여기 돌파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조정은 또 이 종목은 깔끔하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탕, 삼탕 뉴스로 반복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상승은 좀 잘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닉도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선방을 좀 했어요. 코스피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5일선 살짝 이탈을 했죠. 그렇지만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그래도 완전히 이런 단기 상승 추세를 뭐 무너뜨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잘 유지를 좀 해줬어요. 11선도 아래 꼬리 달면서 지켜주는 모습이고, 다만 이 전고점 자리, 작은 박스권의 고점 자리 돌파했다가 다시 그 안쪽으로 들어온 게 조금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조금 더 하락이 나왔다가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뭐 21선 지지받고 다시 이 고점 자리 도전을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 뭐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우상향하는 상승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락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아주 양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5일선 지켜주면서 거의 도지 캔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래대금 줄이고 오늘 또 금요일인데다가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강하게 상승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더더군다나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매도를 하면서 별로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수급적인 측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 십자 도지 캔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큰 하락 없이 이 정도 마감한 것도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5차 협상 이후로 양국 간에 좀 긍정적인 멘트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지나 싶었는데, 러시아에서 이 군사력을 철수를 한 게 아니고 재배치를 하면서 또 공습을 했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줬던 것도 있고요. 또 유럽 시장도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또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또 향방이 갈릴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코스피는 계속 말씀드렸던 이 2780, 90포인트 정도, 2800포인트 정도를 찍지를 못하고 너무나 약한 캔들의 모습으로 꾸역꾸역 상승을 하는 모습이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시장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특히 엔터주들이 엄청 강했죠. JYP 엔터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SM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또 신고가 경신한 흐름이었고요. YG 엔터도 좋았죠. 자, 엔터그룹주들이 시장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한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우주 항공 섹터도 아직까지 괜찮은 흐름입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살짝 좀 아래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지지해야 될 라인을 잘 지지를 하면서 위쪽에서 지금 고가너리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섹터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오늘 화장품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잖아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기대감과 더불어 앞으로의 이 매출 상승 기대감도 이슈가 되면서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또 이 추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또 주말간 이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또 공부하시면서 다음 주 준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